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35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짝수형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했습니다.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한다 라는 것은 어떤 증가가 있는 건가? 라는 문제인데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경직성 증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직성의 증가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하는 것 역시도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2번 문제인데요.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3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했습니다. 1.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 4. 업무상 재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실체활동 지원.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문제예요. 노인 장기요양 인증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5번이죠.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5번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 1. 단기보험. 2. 복지연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험.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어느 것이 시설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5번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단기보호, 복지연구, 가족요양비, 주야간보호는요, 재가급여에 속해 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만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4번의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관찰자의 역할이니까 살피는 거죠. 6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하고 질문을 했어요.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4. 체위 변경을 해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어느 게 답일까요?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정서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의 정서적인 부분이라고는 3번의 생활 상담을 해주었다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라고 했어요.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가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냥 쓰세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4번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9번 문제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했습니다.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하고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 첫 번째,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어느 것이 답일까요? 이 부분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을 하는 것,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요,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10.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을 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어느 게 답일까요?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입니다. 단호하게.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중 언어적 희롱에 해당하는 행위.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5번이 정답입니다.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은 언어적인 부분이죠. 언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해서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 강요하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안 되죠. 왜?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 유발하니까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대처 방법은 해서 물어봤는데요.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 직무상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 정답을 쓰시기에 제일 편한 방법이고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되었든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입니다.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이라고 해서 보고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의 변동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바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한꺼번에 기록을 하면 안 됩니다.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되고요.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은 1.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입니다. 1번의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판매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고 2번에 되어 있는데요. 선택해서 따르는 건 아니죠. 지시는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고 했는데요. 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급한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근무지를 비울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 있습니다. 1번에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번에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번에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번에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번에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5번에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라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네 가지 방법은 근골격계 발생 위험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정답이다라고 봅니다. 17.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5번이 정답이죠.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용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이나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나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는 것,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는 것은요, 감염이 되는 방법이고요.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동시에 함께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18번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있습니다. 1번에 경과가 짧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어느 게 정답이 될까요? 4번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가 정답이죠. 노인성 질환의 특성입니다. 1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어느 게 정답일까요? 마약성 진통제 복용 4번이 정답입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죠. 20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폐활량의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섬모운동 감소. 4. 포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어느 게 답일까요? 네, 3번이 정답이죠. 섬모운동의 감소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에 비만 관리를 한다가 정답입니다.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 건조증. 몇 번이 정답일까요? 백내장이죠.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백내장이다. 23번 문제입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자뇌가 손상되면 좌측마비가 발생한다. 3. 축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발생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5번이 정답이죠.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가 정답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꽂기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패드를 대어주어 보온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1번이 정답이죠. 발톱은 일자로. 그럼 손톱은 둥글게. 그죠? 25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어느 게 정답일까요?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고 5번이 갈증에 대한 반응의 저하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거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1번이 정답이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이건 바람이죠. 희망이죠. 희망사항입니다. 기피하는 요인으로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7번 철분제를 복용하는데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2번입니다.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은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29번 문제죠.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금연 후에 나타나는 변화로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디프테리아죠. 4번입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될 거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31번입니다.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한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3번이 정답이죠.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는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보고 형식은 했습니다. 1. 구두보고 2. 서면보고 3. 주간보고 4. 원래보고 5. 정기 업무보고 이거 내가 얘기할 때 막 구두 신고 뛰어가라고 얘기했었던 부분 같은데요. 정답은 구두보고입니다. 구두 신고 뛰어가는 게 제일 급하고 가볍죠? 3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했습니다.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대상자와의 밀착 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어느 게 정답일까요?
1번이 정답입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34번에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했습니다. 1번에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소변량이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난 신체적인 변화는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임종 적응 단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상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일까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어느 부분일까요? 타협이죠.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그 아이가 아이 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36번 문제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3번이죠.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가 정답입니다. 37.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이니까요. 5번이 정답이죠.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쥐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 드는 곳에 보관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가 정답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에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 1번에 통증 감소, 2번 부종 예방, 3번 흉터 예방, 4번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4번의 피멍 발생 예방이죠.
41번 문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모를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 등을 꺼둔다.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1번이 정답이죠.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나머지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들이에요. 42번 문제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배설을 돕는 방법은 했습니다.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가 정답입니다. 43번입니다.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변기통 안에 화장재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가 정답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든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2번에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정답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3번이 정답입니다.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가 정답입니다.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2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가 정답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있어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어느 게 정답일까요? 2번의 체온 유지입니다. 49번에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어느 게 정답이죠? 네, 정답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가 정답입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 갈아필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에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입니다. 여기에서 1번이 라, 가, 나, 다 2. 라, 가, 다, 나 3. 다, 라, 가, 나 4. 다, 가, 라, 나 5. 나, 라, 가, 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입니다. 라, 가, 다, 나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요.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고요. 다 건강한 쪽을 벗기고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건강한 쪽을 벗긴다, 마비된 쪽을 벗긴다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답인데 너무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나중에 벗기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편한 답이 됩니다. 라, 가, 나, 다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51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도넛 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 변경을 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준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의 침상에서 이렇게 앉을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했어요. 자, 어느 게 정답이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똥꼬리 쳐놓은 데가 보이죠?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53번에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처음에는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놔야 되죠. 이게 1번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을 해야 되죠. 예,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에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럼 이게 3번이 되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서 자동차 시트에 앉힙니다. 그럼 이게 4번이 되고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네,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 이동시켜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가 5번입니다. 그러면 1, 2, 가, 라, 나, 다, 마. 이게 몇 번에 있나요? 예, 4번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54번 문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2번이 정답이죠. 2번. 2번이 정답이다. 55번 문제입니다.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고무받침이 닿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4번이 정답입니다.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입니다. 56번의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복지용구의 용도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복지용구 용도로 옳은 것 1번이 정답입니다.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가 복지용구 용도로 옳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감염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5번이죠.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궈둔다가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58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이게 정답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 옳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맨 먼저 안전피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맨 먼저 나번 여기가 1,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 당겨야 돼요. 당겨서 부리는 대로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춰주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가 2번. 그리고 얘를 움켜줘야죠. 움켜줘야 애가 나오잖아요. 액인가 뭔가 얘가 나오잖아요. 하얀 분말 같은 게. 이걸 움켜줍니다. 여기 3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난 데다가 이제 대고 쏘는 거죠. 이게 4번이.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요건가? 요건가요? 요게 어디가 여기 나가 1번이니까 여기 라 2번 요게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네,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문제죠. 60번 문제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 저염 조리 음식이다. 1. 간장에 재운 깻잎 짜지. 2. 묵은지 넣은 부대찌개. 3. 카레 가루 입혀 구운 삼치. 4. 우럭이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다 맛있게 생겼죠? 자,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카레 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없어서 못 먹죠? 61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2번입니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62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자, 어느 게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가 정답이에요. 63번 문제입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에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와, 좋겠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둔다. 뭐가 정답이죠? 3번에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예, 마당에 꽃이 없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마당에 꽃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대신 서 있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답은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이게 관심을 돌린다는 어떤 개념이죠.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말기에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입니다. 66번입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꿔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어느 것이 가장 옳은 것일까요? 네,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얘기를 한다가 정답입니다. 67번입니다.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자,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주면 졸린데 미치겠죠? 네, 그렇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68번 문제입니다. 망상에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5번입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을 칩니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뭐가 정답이 될까요? 5번이 답입니다.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 해질 무렵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내나 보죠. 이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고 하면서 이끈다. 2.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서 소리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대면 안 돼요 라고 하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3번입니다.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바지가 불편한가 봐요. 그죠? 72번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는 5번이죠.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이게 정답이에요. 73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 사용. 반응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이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네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입니다.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나 전달법입니다. 74번에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을 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를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를 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2번이죠.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한다. 4.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 네, 밝은 장소 5번이죠.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76번에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했어요. 진압력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자,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뭐가 정답이 될까요? 네,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번이 답이죠.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을 시켜주어야 된다 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요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림이 쭉 나와 있죠. 자,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뒤로 가서 어디를? 네, 가슴 있는 데를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가 제일 가깝네요. 그죠? 뒤로 가서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이런 방법이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 네, 78번 문제입니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을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자, 몇 번이 답일까요? 네, 1번이죠. 냉찜질을 한답니다. 이 처음 된 상태에서는 냉찜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래된 상태에서는 온찜질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79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에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늘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3번입니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가 정답입니다. 이번 35회 요양보호사 시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암의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고양시 덕양구 hen신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